안녕하십니까. 유한타투데이 김호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인지입니다. 지난주에도 시장 이슈가 많았는데 미국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7월부터 실업 절벽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리고 지난주에 FOMC도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네, 보시는 것처럼 FOMC에서는 금리를 갖다가 0에서 0.25%로 유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명서에서 코로나 때문에 인한 불확실성 그런 거 강조했고, 경제지표 회복세가 실시간 지표로는 좀씩 둔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정부의 재정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기존의 시장 안전화 도구들을 계속 연장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5차 부양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7월 말에 실업급여 절벽이 있습니다. 7월까지 이제 지급이 하기로 돼 있는데 주당 600불이죠. 지금 8월에 대해서부터는 합의가 된 바가 없습니다. 공화당은 이제 주당 200달러, 민주당 600달러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꾸 이제 합의가 도출이 되지 못하니까 시장이 약간 충격을 받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2분기 미국 GDP 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마이너스 32.9%로 1947년 통계 시작한 이후 가장 최악이었는데, 문제는 예상을 했던 거죠. 예상치보다는 조금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못했고요.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째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16주 하락하다가 전전주에 이제 상승 반전했고, 지난주까지도 또 상승세를 유지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국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대거 매수세를 형성했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상승세를 견인할 수 있을까요? 네,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의 비메모리 최대 강자인 인텔이죠. 여기서 7나노 공정의 수율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발표가 되면서 경쟁 업체인 AMD라든지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강세를 보였고, 삼성전자도 위탁 생산 파운드리 사업 관련해서 역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또 주가도 좀 강세를 보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만 많이 산다고 이게 시장을 전체적으로 견인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외국인들이 5천억 원 이상 하루에 순매수를 하고, 그 중에 80% 이상이 전기전자 업종인 경우를 뽑아봤는데, 2008년 이후로 사실 그런 날이 2018년 3월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7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로 조금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중기 고점대였던 거죠.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좀 매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삼성전자도 좋지만 전방위적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모습은 파는 것보다는 좋겠죠. 그래서 사는 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가지고 시장을 견인할 거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는데 좀 관전 포인트를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경제 지표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아까 FOMC도 나왔지만 회복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과연 이런 중요한 경제 심리 지표들을 어떻게 7월 달에 이제 데이터가 나오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경제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흐름들이 많이 바뀔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하고요. 미국의 이제 ISM 제조업 지수는 이제 8월 3일에 발표가 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기대치가 약간 높습니다. 지금보다는. 예상치는 지난달에는 52.6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높은 수준에서 이제 기대치가 형성이 돼 있고, 또 서비스업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8월 5일에 발표됐는데 기대치가 현재보다 높은 상황이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8월 7일에는 금요일에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고용지표 가장 중요한데, 지금 6월 지표는 이제 실업률이 11.1%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7월 예상치는 10%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계속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우리가 아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지금 7월 마지막 주랑 그 전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과연 저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거냐,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이제 중국에서도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이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가 3일에 발표가 되고요. 8월 5일에는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도 지난번에 영사관 폐쇄 문제로 하루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지만 바로 이렇게 반등세가 이어졌다는 거는
경기가 그래도 회복 국면에 있다라는 기대감인데 이런 기대감들을 이제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의외로 조금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경제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과연 지속될 거냐 이런 의구심을 품고 있고 기대감도 높아진 상황에서 경제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식으로든 충격이 좀 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정말 중요한 관전 포인트들이 참 많이 있네요. 혹시 그거 외에 또 추가적으로 볼 상황이 있나요? 예, 뭐 경제 지표는 아니지만 2019년 11월 29일에 중국에서 그 32개 품목, 즉 미국에서 중국산 품목 중에 32개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유예를 했는데 그 유예가 8월 7일까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그래서 그 이후가 되면 다시 유예를 할 건지 관세를 부과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미중 간의 어떤 분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경제 쪽으로는 건들지 않고 있어요. 자꾸 정치 내지 제도 쪽으로만 건들고 있어서 과연 이 관세 분야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코스피가 1월 고점대를 돌파 시도 중입니다.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지금 저항대가 1월 고점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단지 1월 고점만이 아니라 뭐 2018, 19년에 걸쳐서 2250에서 뭐 2300, 그 사이 정도가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했던 그런 가격대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부 부양으로 우리가 글로벌 증시가 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과연 여기를 넘어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경제가 사실은 새롭게 어떤 힘을 갖고 자생적으로 좀 회복해 나간다라는 좀 시그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런 시그널은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요한 저항대에 도달했다라면 뭐 돌파를 이제 궁극적으로 하겠지만 어쨌든 공방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기술주들이 미국 기술주들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요 보라색 선이 31선인데 그 선을 이탈을 해야 좀 의미 있는 조정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기술주들이 좀 하락을 했지만 지지난주죠. 결국 31선에서 다시 반등하고 지금은 또 전고점을 넘을까 말까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스닥의 어떤 조정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까지 지난주, 이번 주 시장 이슈를 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